1580년 7월 조선 수군 기지 중 하나인 발포진. 새로운 수군 지휘관이 힘찬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바로 수군으로서 첫 걸음을 뗀 이순신이다. 북쪽 변방의 여진족과 싸우던 육군 이순신이 왜구의 침입을 막는 수군이 된 것이다. 이후 전라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해이해진 조선 수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병선과 무기 등을 재정비했던 이순신. 그의 남다른 지략과 전술은 조선 수군의 역사적 승전으로 이어졌고 임진왜란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할 수 있었다. 수군 명장 이순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조선 수군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고흥 발포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고흥반도의 남단에 자리한 고흥군 도하면 네발리. 이곳은 조선 수군 기지 발포진으로 더 유명하다. 남해 바다와 마을을 내려다보듯 자리한 충무사에서 발포진이 품은 남다른 역사를 만난다. 충무사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그 뜻을 기리는 사당으로 지난 1976년부터 5년에 걸쳐 조성된 곳이다. 그 조성 배경에는 이순신 장군과의 남다른 인연이 있었는데 1580년 7월 수군 만호로 임명된 이순신이 이곳 발포진으로 부임해 온 것이다. 수군 이순신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고흥 군민들은 이순신 장군과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에 충무공 탄신기념 달해제를 모시고 있는데 조선 수군의 관직을 계승하는 지역 유지들과 학생들이 당시 복식과 행렬을 재현하며 이순신 장군의 뜻을 되새기고 있다. 이순신 장군께서 수군 처음지로 부임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발포입니다. 이곳 발포에는 이순신 장군이 약 18개월 동안 재임했던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이 동네 그래도 땀부락보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 초임 만호지였지만은 발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자부심이 크죠. 원칙을 엄수하는 강직한 행동으로 관직 생활 중 부침도 심했던 이순신. 그가 수군 만호가 되어 발포진에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그 피해가 늘어가자 조선 수군의 방어 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580년 7월 병조장랑 서익과의 사건으로 종팔품 훈련원 봉사에서 충청도 절도사의 군관으로 좌천되었던 이순신은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되는데 종사품 수군 만호가 되어 고흥 발포진에 배치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육군이었던 그가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왜구들 침략이 대대적으로 감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무장 중에 뛰어난 무장들을 전방 배치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차용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차타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놔두고라도 이런 장군들을 좀 채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방 배치를 하는데 이때 이순신이 이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물론 그 전에는 육군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육군으로 활동하셨지만 당시에는 육군과 해군이 딱 나눠진 것은 아니었고 그러나 이순신으로서는 여기 온 것이 처음이었고 이곳에서 바다를 알게 됐고 바다의 어민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발포진에 성곽이 축성된 것은 성종 21년인 1490년 9월. 성종실록에 따르면 당시 발포진성의 규모는 둘레가 1368척, 높이는 13척인데 조선 초기 계량법에 따라 산정해보면 둘레는 640m, 높이는 6m가 된다. 1977년 발포진 발굴조사 당시만 해도 동서남북의 성벽이 거의 원상태 그대로 남아있었다는데 지금은 동벽과 서벽의 일부는 민가에 담장이 되어 있고 서벽과 북벽 일부 구간이 복원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나 북벽, 동벽, 남벽에 성벽을 쌓은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 수군의 방어기지 발포진성은 1895년 갑오개혁 당시 군제 개편으로 폐지된다. 안쪽에는 돌이 없고 외부만 돌이 있는 내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안쪽에는 토성으로 되어 있고 외부 쪽만 이렇게 석축으로 쌓아가는데
그 아래 기단석은 아주 큰 돌로 해가지고 물러나지 않도록 해서 이를 잘 물리게 하는 그랭이 기법이라 해가지고 돌과 돌 사이를 틈새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쌓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대한 외구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성종 임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전라 좌수영과 전라 우수영으로 각각 수군을 편성했다. 전라 좌수영에는 육지 행정구역인 오관과 수군의 행정구역인 오포가 있었다. 고흥은 일관에 4포가 편성될 만큼 조선 수군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소속 병졸과 주민들은 평상시엔 일반적 생산 활동을 하다가 유사시에 전라 좌수사의 명령이 내려지면 각 선소에 있는 전선에 필요한 인원을 태우고 전라 좌수영에 집결했다. 수군진들은 외세의 침입에 대한 대응한 그런 정책에 따라서 내륙 쪽에서 해안 쪽으로 많이 이동하였습니다. 이 발포진만 하더라도 바로 위에 있는 축두포에서 서울나량으로 거쳐서 발포진이 신설되고 마지막에는 만호 자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계속 유지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발포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발포진의 옛 모습은 1872년 제작된 지방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수의 전선과 병선, 사후선이 그려져 있는데 호남 진지록에 따르면 1년을 기준으로 발포 만호진에서 지역 방해에 나서는 수군은 800여 명에 달했다. 수군은 해상 근무 외에 병선 수리, 둔전, 조운, 축성 등 자벽에 동원되기도 했다. 보통 수군진에는 전선 하나, 병선 하나, 사후선 둘 정도의 배가 배치되는데 전선만 하더라도 160명에서 180명 가까운 인원이 승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병력이 필요해서 한 800 내지 900명의 병선들이 이 수군진에 주둔하였고 그에 따라서 많은 기타 부대 인원들도 따랐을 걸로 봅니다. 조선 수군의 역사를 간직한 발포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산이 있다. 바로 굴강이다. 굴강은 조선시대 선박의 수리나 보수, 군사 물자의 하역 등을 위해 세운 중요 군사 시설인데 발포진 굴강처럼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큰 매립이 됐을 막정 그 무료 한롱의 그 통로가 있어 굴강 보존되어 있고 이 넘해가 선소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선소란 곳은 함대를 주둔 피신시켜 주둔해 놨다는 곳이 선소 아닙니까? 선소는 지금도 그 사람이 살고 있고요 거기. 굴강은 구조가 작은 만처럼 굽어 있는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추정되는데 병선이나 전선 등의 크기에 비해 굴강의 규모가 작아 보이나 만주시에는 다양한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었다. 발포진 굴강은 일제강점기 면화창고가 건립되면서 일부가 메워졌고 1980년대 마을 앞 매립공사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발포진의 역할이 임난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됐고 그 유지된 수군진에 의해서 굴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시 되어서 아마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전라좌수영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발포진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에 적합한 지형 지물을 갖추고 있었다. 발포진에 2개의 선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데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선소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며 배를 만드는 흔적들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역사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마지막 산맥에 내려와서 큰 활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 벽을 보면 다 양쪽에가 선소가 있어요. 옛날 선소가 그대로 터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산 너머에 가도 선소가 남아 있고 바로 왼쪽 아래도 선소가 굴강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선소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지형적으로 아주 이렇게 포란형, 그러니까 아주 포근한 그런 형태를 가진 의미로서 아주 보기 드문 항구 중에 하나다. 최근 발포진이 조선 수군진으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바로 호남 진지록에 실린 진자귀선 갑자 3월 1 신조다. 귀선은 거북선을 칭하는 말이고 진자귀선은 5호 거북선을 의미하니 이를 조합해보면 5호 거북선이 3월 1일에 건조되었다는 것이다. 그 거북선의 이름과 배의 이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지역은 거북선 운용하는데 굉장히 필요했던 장소였고 또 그것이 건조됐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선 후기까지 거북선이 있었던 곳들을 몇몇 분들은 보았다, 알고 있다라고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거북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북선들이 제조되고 오래전부터 운용됐던 그런 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포지는 전라자수영의 출동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 거북선과 같은 조선 수군의 병기를 숨기거나 연구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에도 보면 바람이 불면 쉬어가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류했던 중요한 장소였고 또 이순신 시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시기에도 보면 이 발포에가 거북선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 후기 이 호남 진지록에도 보면 여기에 거북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명백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볼 때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해류가 만나는 장소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곳이 방어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 전선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던 이순신 장군. 그의 첫 수군 부임지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발포진에는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선비 이순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발포진 옛 객사 자리에는 오동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전해주는 나무인데 고흥 군민들은 이순신 장군의 청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그 터만 남아있던 곳에 청렴 박석 광장을 조성했다. 이곳 발포에는 이순신 장군이 약 18개월 동안 재임했던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오동나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객사가 있던 장소고요. 이곳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전라자수사 성박이라는 분이 그 가나뜰에 있던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검은고로 쓰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나라의 이 하나의 오동나무도 나라의 물건이고 사사로이 베어서 쓸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청렴한 정신 때문에 이제 그 서익이라는 군기겸 차관이 앙심을 품고 내려와서 군 검열을 하고 올라가는데 정부에 거짓 상소 보고를 올립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만 이순신 장군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 파직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의 첫 파직지이면서 이순신 장군 앞날에 그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정신이 바로 이곳 발포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관아에 나무 한 그루 사사로이 쓰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 고흥 군민들은 그의 청렴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1580개의 청렴 문구가 새겨진 박석을 포함한 6237개의 박석을 전 국민 대상으로 분양해 청렴 광장을 조성했고 작고도 단단한 박석과 글귀는 청렴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부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발포진을 떠났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발포진을 찾은 것은 1592년. 전라좌수사가 되어 수군진 시찰길에 들른 것인데 당시 조선 수군의 문제점을 간파한 이순신 장군은 전라자수영 본영을 떠나 수군진을 돌며 무너진 군기를 바로잡고 병선과 무기를 정비하며 임전태사를 완비했다.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하루 전에 4월 10일 날 여수 본영 좌수영에서 거북선을 완성하고 화포 시험까지 마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 이순신 장군이 나대용 장군을 만호 임시 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아마 그 나대용 장군이 바로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여수 좌수영에서 거북선을 만들면서 나머지 보완점을 이곳 발포진에서 충분히 구상하고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담은 일기에는 6차례 고흥을 오간 기록이 실려있다. 이순신 장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고흥에서 장병을 모집해 무기와 병선을 재정비해 나갔다. 덕분에 전라자수영 본영과 진포도 빠르게 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자마자 전라자수영 5관 5포에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라고 지시했던 이순신 장군. 그만큼 조선 수군의 상황은 심각했다.
그는 시찰길에 나서서도 허투루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특히 주목했던 것은 발포진 바닷가에 자리 잡은 우거진 숲이었고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이었다. 그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또 이쪽을 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요. 어떤 것을 보시냐면 숲이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풀이 아름답다, 꽃비가 내리신다 이러시면서도 주목한 것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정부에서는 그 봉산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린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그 봉산이 바로 이쪽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주 그 아람들이 송제를 베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송제 이성이 좋고 송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데가 이곳이어서 아주 자기의 그 거북선 만드는 최고의 군관 나대용을 이쪽으로 보내서 거북선 축조에 그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뜻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임명되었 조선 수군은 발포진이 보유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병선 건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좋은 노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이 발포는 천연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요. 좌우에 큰 산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작은 굴강과 선소를 가지고 있는데 앞쪽 바다에서 이렇게 좋은 노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배들이 지나가는데 이걸 보호하기 좋은 그 지점에 어떤 기표가 있는데 그 기표가 활개바위란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솟아있는데 그 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 조선의 배들은 지나가고 군사의 배들은 그것을 캄보이하듯이 가서 활개치듯 돌아온다 해가지고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바위였답니다. 그래서 활개바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순신은 그 바위를 수시로 돌아서 정찰 활동을 벌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쪽에 보면 배를 숨기기 좋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오동도입니다. 오동도가 다 가려져 있고 뒤쪽에가 또 이렇게 굴광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배를 숨기기 그 좋은 앞에 오동도에는 배를 만들기 좋은 오동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관아에서는 뭐 30주 이상씩 오동나무를 의무적으로 키우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벼운 목재이기 때문에 물에 잘 뜨고 해서 배 만드는데 주요한 재료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흥반도 남단에 위치한 수군기지 발포진. 전라좌수영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에서 수군 이순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발포 만호로 부임했던 그는 원칙을 고수하는 강직한 무관다운 일화를 남겼고 전라좌수사로 수차례 발포진을 오가며 조선 수군의 승전을 이끌 묘책을 강구했다. 평범한 포구마을이 조선 수군 역사의 중요한 장소가 된 데는 이순신 장군과의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수군 이순신을 만나고 인간 이순신을 만나는 역사의 현장, 고흥 발포진. 이곳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꼭 한번 만나야 할 남도의 보물이다.